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지산 지식산업센터 하면 안 된다를 가져왔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각 지역별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수,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유명한 곳이죠. 가산디지털단지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강서구, 그 다음에 동탄, 이렇게 4개 지역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서울의 성수, 서울숲 A1 센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자료들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금 현재 매물로 올라온 매매가와 매매로 올라온 것들, 그 다음에 월세로 올라온 것들 같은 평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성수 같은 경우에 20평이 이제 매매가 11억, 그 다음에 월세가 보증금 2,300에 2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이 2.55%가 나옵니다. 지금 이 수익률은 월세 230을 1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12개월을 곱한 다음에 보증금을 뺀 매매가로 나눈 수익을 지금 투자금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이 금액입니다. 수익률. 수익 나누기 투자비. 투자 비용이죠. 2.55%. 그 다음 가산 디지털 단지 26평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매매 7억, 월세 1,500에 150, 2.6% 나오고, 그 다음에 강서구 가양동 한강 자이타워 같은 경우에 32평이 매매가 9억, 월세 2,000에 220. 이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 3%. 그다음 동탄 같은 경우에 똑같이 하면 약간 수도권이라서 지금 이 세 군데는 앞에 세 군데는 서울이었고 이제 동탄은 경기도죠. 매매가 좀 쌉니다. 그래서 월세 1,000에 120. 그래서 수익률 3.7%.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외곽으로 빠지니까 수익률이 잘 나오죠. 그런데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많고 공급할 땅도 많죠. 그래서 공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익률을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복비, 취등록세, 세금까지 하면 지금 여기에 수익률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익률로 봤을 때 이거를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외곽 같은 경우에 공실 위험성, 사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오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 투자해도 괜찮죠. 그런데 이게 공실이 안 날 거냐? 공실이 안 난다고 100% 확신하면 동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수익형 부동산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이제 전국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신규 승인 및 변경 연도 건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생겨나는 것들이겠죠. 처음에 시작이 이제 미미하게 이제 건설이 시작됐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현재 총 1264곳이 있다고 하고 수도권에 1019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언제 태어났는지 그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1979년에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아파트형 공장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2010년에 이름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짧게 줄여서 지산, 지식산업센터 명칭을 변경했고요. 예. 이제 첨단 산업, 이제 IT 관련 기업이 이제 입주가 증가해서 이렇게 바꾸었고, 그다음에 2012년에 이제 취득세 50%, 재산세 37.6% 감면, 이런 혜택을 줬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정책 자금으로 대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다른 뭐 아파트나 다른 대출보다 훨씬 싸게 가능합니다. 이제 1.5에서 3%까지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나온 거는 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제 있었고, 최근 4년 동안 정부의 대출 지원이 5천억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금이 결국 들어가는 거죠. 지식산업센터가 지금까지 괜찮았던 이유는 세금이 이쪽으로 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먹는 건 세금을 먹는 거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던 이유, 그 다음에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해 봤습니다.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정부의 대출 금리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정부의 지원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생각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준금리가 이제 저금리로 유지됐었죠. 이제 현재 기준금리는 작년에 0.25, 0.25 올라서 이제 1%가 현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그러면 기준금리가 1.5%, 지산에 대한 이제 대출 금리도 지금보다 최소한 0.5%는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익률. 수익률이 기존에 이제 지산이 이제 작년에 계속 불장이었기 때문에 지산의 가격, 분양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익률이 4%, 5%도 있었는데 지금의 전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수익률이 지금 2.5%, 그다음에 3%, 3.7%,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랬었고요.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2%대에서 보통 이제 가능을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제 지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3% 정도 나오고, 앞으로 더 올라서 이제 4%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3년 후에 이제 변동되는 그런 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3년 뒤에 이제 몇 프로로 올지 잘 모르죠. 기존에 이제 대출을 했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IT 사무실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IT 지원 정책이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앞으로 이제 경제가 산업이 IT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수요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이제 정부의 IT 지원 정책을 하나 보면은 이제 IT 인력을 200만 원에 고용을 하면 190만 원을 6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IT 인력을 10만 원에 6개월 동안 고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만 원에 한 달 동안 IT 인력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하겠죠?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한 사람을 10만 원에 써서 그 이상의 순익, 매출은 발생시킬 수 있겠죠? 이래서 이제 IT 사무실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면 안 되는 이유 쪽을 보면 이제 지금 수요에 비해서 이제 지상 공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이제 서울이 아닌 이제 수도권 변두리에는 이제 공실도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말씀드린 190만 원 지원, 이런 정부의 IT 지원이 언제까지 갈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의 이 수익률이 지금 이 금리보다 낮으면 더 이상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의미가 없죠. 더 이상 시세 상승이 없고 당분간 공급이 이어져서 시세 하락이 가능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지산을 이제 2020년까지 투자했다면 그게 나쁘지 않다. 가격이 낮았고 그다음에 뭐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수익을 보고. 두 번째로 지산을 이제 지금 현재 2022년에 투자하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물론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중해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으면 끝이다.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강조했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은 이제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공급이 많고 투자자도 없어지고 공실이 계속 발생하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공급이 안 되겠죠. 이거를 이제 기존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산이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지산은 아파트처럼 희소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오피스텔처럼 계속해서 지어낼 수 있죠. 물론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자체에 이제 빈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지산은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네,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산이 이렇게 계속 공급 때문에 의해서 IT 중소기업은 좋은 사무실을 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IT 기업한테는 이게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오피스 건물이죠.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더 이상 돈이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